엄마한테 신장 이식해준 건 고마운데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 수술 자국이 채 아물지도 않은 아내에게 남편은 이혼 서류를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매서운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 눈물이 제 완벽한 복수극의 첫 장면이었다는 것을요. 엄마, 나 좀 살려줘. 도와줘. 내 딸, 착한 사람이 호구가 되는 세상은 끝났다. 엄마가 나설게. 계획된 결혼으로 신장을 빼앗긴 그녀. 하지만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그들의 음모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과연 민지 씨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 살려줘. 남편 준호는 병원 복도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남자의 자존심만 내세우던 준호가 처음으로 보여준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신부전으로 쓰러졌어. 의사가 그래. 신장 이식 말고는 답이 없다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으셨거든요. 민지야, 너 말고는 안 돼. 혈액형도 맞고 신장 상태도 완벽하다고 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진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빠, 시어머님은 저를 알아. 우리 엄마가 너한테 못했다는 거 다 알아. 그래도 제발 한 번만.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겨우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살면 우리 정말 잘해줄게. 약속할게.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준호의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혼 후 줄곧 바라던 말이었거든요.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알겠어요. 수술 받을게요.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를 끌어안으며 고마워, 정말 고마워를 연신 반복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아나는 거야. 평생 잊지 않을게. 사랑해. 그때의 따뜻한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간신히 눈을 뜨시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지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목심 목소리로 힘겹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서운함을 털어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5시간의 긴 수술을 마치고 깨어났을 때 준호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엄마 상태도 좋대.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 가족이 무사했다는 것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준호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조금씩 회복되시면서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민지야, 내가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실수록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저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준호도 점점 무관심해졌습니다. 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준호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3개월 후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준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신장 잘 쓸게. 우리 이제 이혼하자.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들이 숨겨온 진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결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장 잘 쓸게. 우리 이제 이혼하자.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다고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갑자기? 아니야,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준호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마치 모든 게 끝난 일처럼 태어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수술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차갑고 비웃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갑자기, 얘야, 넌 정말 순진하구나. 시어머니가 낄낄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섬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너를 여기 둬야 하니? 신장은 이미 받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어머님, 수술 전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감사하다고, 가족이라고. 아, 그거 연기였어. 신장 받으려고 한 연기. 시어머니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준호가 일어나서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짐 싸서 나가. 이제 넌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준호야, 우리 결혼했잖아. 3년을 함께. 3년? 그냥 신장 받을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야. 임시라는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진짜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럼 수술 전에 하신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바보 같은 년아.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누가 너를 신장 받기 위해서 한 연기야. 그럼 저는 뭐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신장 기증자. 그것뿐이야.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접근한 거니까. 준호의 말이 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추억이 연기였다니.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얘야, 세상 물정을 좀 알아라. 내가 진짜 사랑받는다고 생각했니?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건강한 신장을 가진 아이를 찾다가 너를 발견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획된 결혼이었다고요? 뭐라고요?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거든. 건강한 젊은 아이들 명단을 뽑아달라고 했지.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 혈액형이 우리 준호랑 똑같더라. 신장도 완벽하고. 그래서 준호 보고 접근하라고 했어. 그럼 저희 만남도 우연이라고? 천만에. 다 계획된 거야. 내가 다니는 카페, 취미 다 조사했지.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신장 기증자로는 완벽했어. 젊고 건강하고 순진하고. 준호가 가방을 하나 던졌습니다. 30분 안에 나가. 더 있으면 경찰 부른다. 경찰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정말 물건이었다는 것을,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이었다는 것을. 짐 안 쌀 거야? 시간 없어.
준호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가방에 넣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간을 떼어줬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빨리 안 나가?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현관에 나왔을 때 준호와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승리한 사람들처럼 당당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끝인 거예요? 3년이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끝이야.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 준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고생했어. 신장은 잘 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계획된 결혼이었다니. 처음부터 신장을 노린 음모였다니. 3년의 사랑이 모두 연기였다니.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친정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방을 떨어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친정이었습니다. 민지야? 웬일이야? 엄마가 마당에서 나오시다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됐어? 엄마가 달려오셔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따뜻한 엄마 품에 안기니 더 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엄마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셨습니다. 익숙한 집 냄새가 저를 감쌌습니다.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인지. 엄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신장 이식부터 이혼 통보까지. 엄마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하자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계획된 결혼이었다고? 네, 엄마. 처음부터 제 신장이 목적이었대요. 엄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잔을 놓으시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엄마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사셨던 엄마가 이렇게 화내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목숨 걸고 살려줬는데 어떻게. 엄마가 주먹을 쥐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이라고? 얘야, 이게 끝날 일이야?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서운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살아있는 한 이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엄마, 내가 당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 그런 나쁜 놈들이 벌 받아야 해. 엄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고. 증거는 우리가 만들면 돼. 법이 있고 정의가 있잖아. 엄마가 일어나셔서 방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계획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너 혹시 녹음한 것 없니? 걔들이 한 말?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충격이어서. 그럼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 걔들이 어떤 놈들인지 세상에 알려야 해. 엄마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면서도 든든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가 아니야. 해야 하는 일이야. 엄마가 제 앞에 앉으시며 제 두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항상 착하게 살라고 했지? 네. 하지만 착한 것과 당하고 사는 것은 달라. 지금은 싸워야 할 때야. 엄마의 말에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엄마 말이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 그거야. 우리 딸이 이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일어나서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뭘 찾으세요? 변호사 명함. 작년에 토지 문제로 상담받았던 엄마는 진짜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힘이 났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연하지. 우리 함께 싸우는 거야. 그날 밤 엄마와 저는 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엄마는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민지야, 내일부터 일기 써라. 모든 일을 자세히. 네, 엄마. 그리고 병원 기록도 다 모아야 해. 수술 전후 모든 것들. 엄마의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저는 이런 엄마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엄마,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의를 세우는 거야. 엄마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엄마가 계시니까 무엇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오늘부터 우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것을. 하지만 저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이 더 큰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시어머니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감동의 신장 이식, 며느리의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계셨거든요. 저희 며느리가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연기를 알아봤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신장을 기증해줘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리포터도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며느리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딸이에요. 친딸보다 더 소중한. 저는 그 말을 듣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저를 쫓아내더니 이제는 딸이라고 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완벽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자애로운 눈빛, 감사의 찬 목소리.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리포터의 질문에 시어머니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몸조리 차 친정에 가 있어요. 수술 후유증으로 힘들어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며느리네요. 네, 저희 가족의 은인이죠. 평생 고마워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모두 감동할 것 같았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준호와 시어머니의 집 말입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과일 바구니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정말 효부시네요.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야. 시어머니 복이 많으셔.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겸손한 척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어디 있어요. 신장을 떼어주다니. 저희 며느리가 워낙 착해서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그 집 근처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고 난 후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와 준호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연기 진짜 잘하시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야. 시어머니도 비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방송에서 보았던 자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근데 괜찮을까요?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겠어요? 뭔 문제? 그 바보 같은 년이 뭘 할 수 있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죠. 걱정 마.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이야. 방송도 나갔고 시어머니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신장 공짜로 받고 이미지까지 좋아졌으니 일석이조네요. 그러게. 정말 바보 같은 년이야.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런데 엄마, 진짜 안 만날 거예요? 혹시 찾아오면? 만날 이유가 있어? 이제 쓸모없는데. 그렇긴 하지만. 걱정 마. 그녀는 너무 착해서 문제 제기도 못할 거야. 시어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틀렸습니다. 저는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착하기만 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들었습니다. 저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싸울 때가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엄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뻔뻔한 것들이. 엄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시작해야겠어요. 그래, 얘야. 이제 우리가 나설 때야. 그날 밤 저는 일기에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오늘 본 연기와 들은 대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저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와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시작하는 거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지야, 들어가자. 엄마가 제 손을 꽉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 앉아 계셨습니다. 김영수 변호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분들이시죠? 변호사는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네, 김민지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단 앉으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변호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법조문이 빼곡히 적힌 책들이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획된 결혼, 신장 이식, 배신, 그리고 방송까지. 변호사는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복잡한 사안이네요.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엄마가 직설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대답이 냉정했습니다. 왜요? 저희 딸이 당한 일이 이렇게 명백한데.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법의 세계는 정말 차가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가 뭐가 있나요? 수술 기록, 병원 서류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변호사의 말에 저희는 실망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엄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추가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녹음이나 문서, 증인 같은 것들이요.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녹음이요? 저는 그 순간 어젯밤 들은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네, 상대방이 진실을 자백하는 녹음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게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직접적인 방법은 제가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요? 만약 우연히 그런 증거를 얻게 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진위를 알아챘습니다. 직접 말할 수는 없지만 방법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사기, 강요, 정신적 피해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증거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대답에 엄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진행해 보죠.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증거가 부족한데 증거는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위임장부터 작성하시죠. 그리고 증거 수집을 시작하세요.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착수금 300만 원, 성공 시 배상액의 20%입니다. 엄마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긴장했습니다. 정말로 법정까지 가게 되는 거구나.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 드릴게요.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각오는 이미 했습니다. 엄마가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지야, 이제 진짜 시작이다. 네, 엄마. 저도 각오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녹음기를 구입하고 접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민지야, 무서우면 그만둬도 돼. 아니에요, 엄마. 끝까지 할게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잡아내겠다고. 저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지만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들도 저희의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작은 녹음기를 가슴에 숨기고 그들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녹음기는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였지만 제게는 무거운 무기였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짐을 가지러 왔다고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그들의 진심을 녹음하는 것.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누구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민지예요. 짐 좀 가져가려고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뭐하러 왔어? 가져갈 짐이 뭐가 있다고.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갔습니다. 방송에서 보았던 자애로운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 반지랑 사진들 좀 가져가려고요. 결혼 반지? 그깟 거 가져가서 뭐해?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추억이 담긴. 추억? 가짜 결혼에 무슨 추억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또 왔어? 할 말 다 했잖아. 짐만 가져가고 갈게요. 짐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을 텐데. 어차피 가짜 신부였으니까. 준호의 말에 시어머니가 낄낄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진짜 바보 같은 년이었어. 어머님, 어머님은 뭔 어머님이야. 이제 남남인데.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 진짜 사랑한다고 믿었어? 준호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오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 정말 순진하네. 연기였다고, 연기. 3년 동안 연기하기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선명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신장 받으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게 정말이에요? 당연하지. 병원 직원한테 물어봤거든. 건강한 젊은 여자 명단. 시어머니의 자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딱 맞았어. 혈액형도 맞고 무엇보다 바보 같아서. 바보 같다고요? 그래, 바보야. 신장 공짜로 주고도 쫓겨났잖아. 시어머니와 준호가 박장대소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근데 방송은 왜 나가셨어요? 그거 이미지 관리지. 나쁜 시어머니로 찍히면 안 되잖아.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당연히 거짓말이지. 진짜 고마워할 이유가 있어?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수술 받기 전에 하신 말씀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뭔 말?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아, 그거 연기야, 연기. 신장 받으려고 한 연기.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연기 진짜 잘하시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당연하지. 그런 건 타고나는 거야. 근데 민지는 정말 눈치도 없었어요. 끝까지 믿고 있으니까. 그러게. 어쩜 그렇게 순진할까.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자극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저한테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으세요? 미안? 뭘 미안해? 우린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신장 받아놓고 쫓아낸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왜 잘못이야? 원래 계획이었는데. 계획이라니. 응, 신장 받으면 바로 버리는 계획.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어. 준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네요? 이용당한 게 아니라 이용해 준 거지. 고마워해야 할 일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우리 이미지 나빠져. 걱정 마. 누가 믿겠어? 증거도 없는데. 두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그럼 이제 짐 가져가고 꺼져. 보기 싫어. 네, 알겠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의미 없는 물건 몇 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이미 달성했으니까요. 다시는 오지 마. 이제 우린 남남이야.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녹음기 안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백, 계획, 그리고 뻔뻔한 태도까지. 집에 돌아와 엄마와 함께 녹음을 들었습니다. 이 나쁜 것들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그래, 얘야. 이제 저 나쁜 것들을 혼내줄 수 있겠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녹음 파일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동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기립하세요. 법정 경비가 외쳤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착석하세요. 민사 제2023-567호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주장하세요. 김영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계획적 사기와 정신적 피해를 다룬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피고들은 처음부터 원고의 심장을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즉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녹음기를 들어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녹음에서 피고들은 모든 사실을 자백합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원 직원한테 물어봤거든. 건강한 젊은 여자 명단.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딱 맞았어. 혈액형도 맞고 무엇보다 바보 같아서.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신장 받으면 바로 버리는 계획.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어. 준호의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판사가 피고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판사님, 이 녹음은 불법 녹음입니다. 피고 변호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진위는 부인하지 않으시는군요. 판사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그건 피고 변호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피고 김순자 씨 직접 해명하세요. 판사가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화가 나서요?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네. 아니, 그게 시어머니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피고 이준호 씨는 어떻습니까? 판사가 준호를 향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잘못했다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나요? 아니 원고를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사랑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신장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호의 자백에 방청석에서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결혼도 신장 이식이 목적이었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준호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김순자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판사가 시어머니를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결국 자백했습니다. 방청석의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방송 인터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미지 관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원고가 신장을 기증해 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원고석을 바라봤습니다. 원고 김민지 씨, 최후 진술하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3년 동안 진짜 사랑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장을 기증한 것도 가족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신장 공급원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판사가 자리를 떴습니다. 30분 후 재개됐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계획적 사기이며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 8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형사 고발도 동시에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행위를 언론에 공개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퇴정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껴안고 울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는 기자들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공개된 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그들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엄마와 함께 조그만 카페를 차렸습니다. 민진의 카페라는 소박한 이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향이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모두들 제 이야기를 알고 계셨지만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커피 맛이 일품이네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내렸거든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카페에 나와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손님들과 정답게 인사하며 밝은 웃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뉴스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의가 완전히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카페를 운영하며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매일 손님들에게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드리는 일이 큰 보람이 됐습니다. 때로는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드렸습니다.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용기를 얻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엄마와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소중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니? 어느 날 저녁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내가 싸우기로 결심했을 때야. 그때 우리 딸이 정말 어른이 됐구나 싶었어. 엄마의 말씀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로 저는 성장했습니다. 예전에 순진했던 민지가 아니라 현명하고 강인한 여성이 됐습니다. 카페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희생은 이용당할 수 있어도 진심은 꺾을 수 없다는 문구였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그 액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시작됐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신중하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용하거나 속이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카페 문을 닫으며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엄마가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이용당해 상처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이 결국 더 큰 행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복수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목적은 올바른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카페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저와 엄마 그리고 소중한 손님들의 웃음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민지 씨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